네, 그러면 우리 윗물로 했던 내용을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366페이지 보시면요, 각종의 등기 절차 나와서 먼저 변경 등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변경 경정 등기 중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비하는 등기죠. 그 다음 맨 밑에 있었던 멸실 등기가 표제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랄지, 그 다음에 말소,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말소의 변경,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의 을구를 하겠죠. 갑구나 을구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비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표제비하는 등기여가지고요, 여기 책에서는요, 표제부 해가지고 표시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1페이지 보시면요, 351페이지 보시면은 표시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 앞쪽에서 우리가 뒤에서 한다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이게 표시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 권리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이제 분류해 가지고요. 351페이지죠. 351페이지 보시면은 4장 표시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죠. 자, 그럼 변경 등기에는요, 표제비하는 등기는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만 있는데 경정 등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의 보죠. 등기사항의 일부가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여기 후발적에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원시적, 후발적 위에다가요, 원시적이면 어떻습니까? 경정 등기란다는 거죠. 원시적이면 경정 등기를 써놓으시면 돼요. 후발적이면 변경 등기지만은 원시적이면 경정 등기죠. 그래서 후발적이면은, 그러니까 지목이 아까 어떻습니까? 후발적으로 바뀌었으면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요. 처음부터 지목이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경정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불일치한 경우에 실체관계 일치시켜서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여기는 변경 등기만 나오고 있는데 경정 등기도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됐는데, 후발적으로 옆에다가 일부라고 쓰시면 되겠죠. 일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면 일부라고 적어야 되겠죠. 일부가 어떻습니까?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경정,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있는데 우리는 토지의 표시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묘자 넷 중에 하나가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죠. 후발적으로.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분할이나 합병이 있게 되면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고요. 절차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대장 등록이 선행되고 바뀐 대장을 들고 와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단독 신청.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대장과 일치를 위해서 1개월이네. 1개월이라는 이제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요. 단독으로 이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첨부 서류는 어떻습니까? 대장 들고 가게 되겠죠. 대장 먼저 바꾼 다음에 대장이 변경이 안 되면은 등기부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주등기. 그 다음에 종전에 그 불일치한 등기는 다 말소 표시를 한다. 말소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다 말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말소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외울 필요 없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다 말소 표시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표시라는 개념이 없겠죠. 회복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표시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는 논리적으로 이건 회복하는 등기니까 말소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하는데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자.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다 말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로서 우리가 맨 밑에 있었던 이제 멸실 등기가 나오죠. 멸실 등기. 자, 그래서 의 보시면요. 토지의 함몰 또는 건물의 붕괴, 화재로 인하여 전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자, 전부가 소멸됐을 때,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한다. 여기는 이제 전부 멸실, 소멸만 돼 있는데요. 부존재한 건물,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요, 등기가 있으면 이것도 전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부 소멸 위에다가요, 부존재한 건물도 하나 적어두면 되겠죠.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멸실 등기라고 폐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부동산의 일부만 멸실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면적만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가 멸실됐을 때만 멸실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요, 신청해서 이것도 표제부의 등기이기 때문에요,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명령 치시고, 단독 신청한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1개월 이내에 이제 등기를 신청한다. 이제 멸실 등기 같은 경우, 멸실됐을 때는 1개월 이내. 부존재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부존재된 건물이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래서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을 수가 없죠. 뭐 멸실된 것도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위 신청이 있는데요. 대위 신청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어떤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요, 여기 건물이 이제 을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죠.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멸실이 됐어요. 자, 멸실이 되면은요, 현재 건물 소유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멸실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등기부에. 그럼 나타나면요, 토지는요, 나대지일 때 비싼 거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토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빨리 멸실 등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등기가 됨으로써 토지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대신한다는 거죠.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지만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죠. 대지 소유자가 대신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건물의 부존재 여기 있죠. 건물의 부존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예? 여기는 이제 멸실 등기는 멸실됐을 때는 1개월이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졌을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된 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지금 등기가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지체 없이. 그러니까 멸실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1개월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1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소유자가 안 때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라고 되는 거죠. 지체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 첨부 서면에서요. 이것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부터 된 다음에 등기부가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멸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표제부는 대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대장을 들고 와야 되겠죠. 대장부터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먼저 어떻게 돼요?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3번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은 이해관계 내 승낙서 이런 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만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라든지 아니면 등기 명인의 표시 이런 것들은요, 이해관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미 멸실되면요, 그 권리는 이미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멸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권리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서 이런 걸 제공할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등기 실행에서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언제나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거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 용지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 표현이고요. 등기 기록이죠. 그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라고 쓰면 돼요. 예전에는요,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등기 기록, 그 물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멸실된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은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 거죠. 폐쇄. 거래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요. 폐쇄를 한다는 거죠. 폐쇄.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 36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저기는 이제 표제부에라는 등기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를 했고요. 자, 나머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씩 봅니다. 자, 변경 등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나오죠. 등기명인. 이건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겠죠? 등기명인은 갑구나 을구에 나오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명인의 이제 성명이나 주소, 주민번호 등이 등기 후에 후발적이죠. 등기 후라는 게 이제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죠. 후발적으로. 그것도 일부죠. 일부. 후발적 일부라고 쓰면 되겠죠. 후발적 일부. 그러니까 등기 후라는 것이 이제 후발적이죠. 그리고 일부죠. 일부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경듣기라는 거죠. 이 일부가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일부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라는 거죠. 자, 2번 절차 보시면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다 주소 바뀌면요. 그 소유, 그 현재 등기명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단독 신청. 그래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것만 보시고요. 이것만 보시고. 첨부 정보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은번 보시면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가 바로 주민등록등본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주소 증명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등기 실행은요. 이 사람이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는 부기등기라는 거죠.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권리의 순위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가 됩니다. 부기등기. 자, 그리고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를 보죠.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의 보시면요. 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이제 권리의 존속 기간만 좀 바뀌었다든지, 지상권에서 지료만 좀 바뀌었다든지, 전세금만 좀 바뀌었다든지, 저당권에서 채권에, 임차권에서 뭐 차입 이런 것들만 살짝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 변경 등기는 2번 보시면은 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제 공동 신청이 되겠죠.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다 공동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가 있죠. 밑에 파란색으로 되는 중간에 글씨가 있는 것이 이제 1억. 1억이 어떻습니까? 증액을 해요. 2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습니까? 갑액에서 을, 예, 여기 전세권자죠. 여기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고, 이 사람 전세권자가 있으면은, 자, 여기 1억이죠. 1억에서 어떻습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2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증액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2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2억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억이 증액되면서 이 사람이 우선 면제를 받을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1억만 주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2억 주고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요. 증액을 하는 경우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러나 이것을 뭐 밑에 넣습니까?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합니다. 5천만 원 감액하게 되면요. 이제 갑이 이득이 되는 거죠. 5천만만 주고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자, 첨부 정보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4번 보시면 이제 부기등기의 원칙 이렇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다랄지 승낙이 있다랄지 하게 되면 부기등기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추가되는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보다 후순위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옆에 있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없으면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은 이제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주등기. 주등기 밑에다가요. 주등기로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밑에 쓰면 되겠죠.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말소 표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등기는 밑에 보죠. 경정등기랑 밑에 보시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요. 완료된 후에 등기상의 일부에 대해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완료를 했는데 이제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일부가요. 불일치하더라고요. 일부가 불일치해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잘못 완료를 한 것이죠.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처음부터 이건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일부가 불일치해 가서 이 사람이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요, 일부가 불일치되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아직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구 정정을 하면 되겠죠. 오타가 발생한 건 그냥 정정하면 됩니다. 아직 완료되기 전이니까요. 정정하면 되는데 잘못된 내용을 이미 완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는 자구 정정 이런 게 됩니다. 이미 완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완료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차고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등기 내용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거죠. 원시적으로 여기도 일부라고 적어야 되죠.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거죠. 전부가 불일치해버리면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정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보시면은 원시적으로 이제 일부 불일치죠. 여기서 일부가 빠졌는데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일부죠.
그다음에 등기가 마치기 전에 이미 발견을 했으면요. 이때는 자구정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완료가 돼버렸을 때는요. 자구정정, 수정은 할 수가 없고 이제는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서 경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등기상의 일부죠. 일부인 경우입니다. 밑에는 경정 전후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정 전후가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한 그 등기에 있어서 일부만 잘못됐을 경우에 경정 등기라는 것인데 밑에 보시면요. 이런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거. 소유권, 그러니까 원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가지고 A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경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전부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를 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하고 다시 설정 등기를 다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부가 잘못됐을 때예요. 자, 니은 보시면요.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전혀 다른 권리예요. 전혀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요. 저당권 설정 만약 똑같은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가 전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를 말소한 다음에요.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경정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부가 잘못했으니까 전부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만 이렇게 해요. 전세권을 그냥 나머지 그대로 두고 전세권만 저당권으로 또는 저당권만 전세권으로 이렇게 경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권리하고 이 권리는 전혀 다른 권리니까. 동일성이 전혀 없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또는 반대로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이런 경정 등기는 안 돼요. 잘못됐으면요. 전부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다시 등기. 그러니까 다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순위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등기 자체가 잘못돼 버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요. 권리자 갑에서 을루하거나 또 갑과 을의 공동, 그래서 앞에만 보죠. 권리자를 갑에서 을루하든지. 자, 이건 똑같은 거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를 했어요. 을과 매매를 했으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요. 이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병을 을 이름으로 이렇게 권리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경정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를 말소한 다음이었습니까? 을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병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소만 바뀌었다 그랬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경정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권리도 그대로인데 채권액만 약간 차이가 있었을 때 이럴 때 경정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등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전부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전부를 말소하고. 이건 경정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밑에 쓰면 되겠죠. 전부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 다시 등기를. 그러니까 뭐 저당권 설정 등기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전부를 말소한 다음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경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정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넘어서 버려서 이거는 전부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3번 보시면요. 경정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경정합니다. 그러니까 경정등기도. 등기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5억인데 3억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통해서 경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때로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경정등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등기관의 잘못. 신청은 제대로 했어요. 이 사람은 5억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등기관이 실수로요. 잘못해가지고 3억으로 잘못해버렸다는 거죠. 3억으로. 원래 5억인데 3억으로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건 등기관의 실수죠. 자,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를 내면서 등기라는 것이 공짜로 등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내면서 다시 그것을 3억을 5억으로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우리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난 신청 제대로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일하길래 이따위 해놨냐라고 한 소리만 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경정 등기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의 잘못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수료 내면서 다시 신청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그냥 한마디 하면은요. 얘들이 알아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고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 우리가 가끔씩 원래는 신청에 의한 경우지만 가끔씩 직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관이 잘못이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변경 경정 등기고요. 이제 세 번째 밑에 보시면 이제 말소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 자, 의 보시면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일부가 부적법하다 그러면은 이때는 변경 경정 등기고 전부가 부적법하면은 이때는 이제 말소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등기 전부를 이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부적법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등기는 경정 등 아니 말소 등기란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말소 등기가 전부가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지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면은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내용해가지고 그 옆에다 원칙 공동신청 이랬으면 돼요.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번 보시면은 원래는 공동신청인데 한 사람이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판결에 의해서 이제 말소 판결문 들고 오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넣습니까? 갑 혼자밖에 없어요.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도 갑이 혼자 와서 말소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공동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단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그래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만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때로는 등기를 원래는 공동신청이지만 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5번만 좀 보도록 하죠. 5번만. 좀 전에 했기 때문에 5번. 자, 5번은 이거죠. 갑 앞으로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에게서 일해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이 5억 설정되는 상태에서 이 전세권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요. 부기등기로 해서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 한 3억 빌려줬겠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이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에서 공동 신청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니까 집주인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말소돼 버리면은 병이라는 사람도 따라서 말소되기 때문에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이해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승낙이 오게 되면요. 이 등기의 말소는 공동 신청에서 말소가 되지만은 승낙서가 들어와 가지고 공동 신청에서 말소가 되면 습니까?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그렇죠.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존재 의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이 이제 5번 있어요. 자,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 즉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등기의 말소는요, 직권으로 한다. 올해 시험에서요, 이게 한 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줄로만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요, 그 있죠.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이건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은 주등기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공동신청해서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왔다면 이 이해관계인의 그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신청에서 말소하는데, 때로는 단독, 때로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있다. 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요, 촉탁에서도 말소가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서 된 것이니까 촉탁에서 말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3번 보시면 첨부 정보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만 보죠. 3번만.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야 된다. 이 사람 승낙 안 해주면요.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판결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그러니까 판결서를 말하는 거죠. 승낙을 해주면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요. 그러니까 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승낙서 안 써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승낙에 가름하는 게 판결서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돈 받았으면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이해관계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해관계는 우리가 봤죠. 손해보는 사람, 이해관계는요.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 등기를 통해서, 그 등기를 통해서요. 손해보는 사람, 손해보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승낙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등기를 통해서요.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하고 말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제 승낙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는 보통 손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등기를 통해서. 옆에서 손해보는 자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여기다 써져 있으니까 이건 뭐 보면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형식상으로 봐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이업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손해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받을 염려, 손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는 사람. 이 사람 이해관계라고 해요. 자, 말소 등기는 밑에 보시면요. 전부를 말소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권리를 전부 말소하기 때문에 항상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만약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요. 1.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부적법 말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다음 부적법 말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요.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근데 세 번째, 두 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보면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요. 말소 회복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이제 설정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돼 5억이 있는데 5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해가지고요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요. 부적법하게 말소돼 버리면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1번 등기 말소했어요. 1번 등기 말소해가지고 이게 말소가 되는데요.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1번 순위를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1번이 그대로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등기관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요. 야, 등기 우리 경험 한번 해보자. 야, 등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가 됐어요. 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신청해서 말소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요. 정말로 말소가 됐더라고요. 아, 등기관 열심히 일하는구나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적법하게 말소돼 버리기 때문에 을 앞으로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3 이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이니까 이거는 적법하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다른 이제 순위번호, 새롭게 이때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되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이때 새롭게 저당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3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씁니까? 1번을 그대로 사용하지만은 자발적으로 말소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할 때는 씁니까? 이때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다른 어떻게 돼요? 벽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우선돼 버리겠죠. 우선돼 버리겠죠. 중간에 있으면. 아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요. 중간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이 사람은 1번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적법하게 말소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3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중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지 적법하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는 것은요. 밑에다 적법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적법하게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요건 해가지고, 자, 말소된 등기를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판결서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판결서. 이해관계. 그것도 권리의 회복 등기니까요.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번, 2번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1번, 2번. 나중에 하죠. 자, 그럼 신청해가지고요. 그냥 말소 회복 등기도 어떻습니까? 아까 갑이의 등기가 1번에서 2 해가지고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 자, 갑에게서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여기가 매매. 자, 그러면은 이게 3에서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돼 있으면요. 말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소가 됐는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어떻습니까? 4 해가지고 2번 등기 회복한 다음에 2번 회복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복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쓸 때는 어떻습니까? 2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2번 그대로 사용하면서 을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은 을 말만 믿고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갑하고 어떻습니까?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권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어떻습니까? 갑을 사이에 공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회복 등기도 갑을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을 말만 듣고 회복 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갑이 회복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회복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회복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독으로. 그런데 만약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상속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을이 단독으로 했겠죠. 단독으로 했겠죠. 그러면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갑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 등기가 단독으로 된 등기였으니까 단독으로 회복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공동 신청이었으면 그 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이 될 텐데 원래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단독 신청해서 된 등기였으면 이것도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죠. 1번 보시면 말소가 공동이면 회복도 공동, 말소가 단독이면 회복도 단독 했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등기가 회복하려는 등기의 성질에 의해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공동 신청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가끔씩 이렇게 단독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상속 등기 회복은 단독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실행만 보죠. 등기 실행.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기 실행한 방법에서 그 박스 보시면요. 기억 보시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에서 그러나 니은 보시면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고 하죠. 부기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했을 때 효력 보시면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과 그 순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갖는다. 그러니까 1번으로, 2번으로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합니다. 회복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새로이 쓴 다음에 가입표를 치면 되겠죠. 이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원래 이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때부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회복했을 때는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만약 자발적으로 말소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이때부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종전에 말소되었던 그 종전의 등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 순위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5가지 등기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표지에서 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거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밑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 주등기라는 경우는 이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겠죠.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이건 주등기라는 거죠.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보존 등기는 오로지 소유권 등기밖에 없습니다.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저당권 등을 이제 설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설정. 이건 다 주등기라는 거죠. 1번 저당권 설정, 2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다 주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요.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은 갑부에만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했죠. 그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등의 이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라는 거죠.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도 기입 등기죠. 저당권 이전 등기도 새로운 내용이 저당권자, 새로운 이전받은 사람 새로 기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다 기입 등기예요. 기입 등기. 그러니까 기입 등기들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건 주등기로 하고 어떤 건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또 오늘 공부했던 거예요. 자,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도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실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실행 방법.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입등기나 또는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들은 때로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것은 부기등기로 한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보죠. 자, 부기등기 의의에서요. 주등기는 이제 독립된 번호, 표시번호나 순위번호를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등기가. 기록하는 등기는 이제 주등기가 되고요. 자, 밑에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이제 가지번호. 자, 밑에만 보면 되겠죠.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어차피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뭐 표시번호는 나올 필요가 없고요. 이 갑구나 을구에 있는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즉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보면은요, 오른쪽 보면은 어떤 거는 부기등기라고 어떤 건 주등기라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을 하는 거죠. 이걸 보죠. 자, 먼저 그 부기등기의 내용에서요, 위에 보시면, 기억 보시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거죠.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만약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이제 부기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됩니다. 우선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인정이 됩니다. 부기등기. 여러분, 환매에 대해서 민법 시간에 환매 배우셨어요? 환매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환매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환매권의 이전 등기 옆에 있죠. 환매권 이전 등기를 이제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시간 되는 대로. 자, 이걸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보죠. 2번 보시면 이제 부기등기의 내용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자,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요. 설정 등기도 없습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 등기는 주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저당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바로 그 밑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의 저당권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제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으면요, 이건 주등기랍니다. 그러나 밑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전세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밑에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이랄지 지상권 전세권이나 전세권 저당권은 이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또 밑에는 처분 제한 등기인데, 처분 제한 등기는 아마 우리가 1월에나 돼서 할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운 거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우리가 보통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합니다. 처분을 제한시키는 등기예요. 그럼 이것이 처분 제한 등기가요,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기는요,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구에 그냥 압류 등기가 됐으면 다 소유권 압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구에는 저당권도 기록되고요, 전세권도 기록되고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압류를 했을 때 이 저당권을 압류했느냐, 전세권을 압류했느냐, 이거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냥 압류 등기를 해버리면은 저당권이 전세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저당권을 압류했으면 저당권 밑에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권에 가압류면은 전세권 밑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붙여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권리를 지금 가압류하는 것이냐, 압류하는 것이냐, 경매가 되냐, 이걸 알기 위해서요, 을구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 권리 밑에다가 붙여서 부기등기 형식을 하게 됩니다. 갑구는 다 소유권일 테니까요. 갑구에 가압류 됐으면 다 소유권 가압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부기등기를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면 다 주등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이제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기등기라고요. 가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가등기는 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등기에서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 위반이니까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는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했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아예 있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그때는 주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예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당연히 부기등기가 될 것이고, 니은은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승낙서가 들어오면 이제 부기등기. 디귿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 주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위에 환매 등기,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 할 텐데요. 아마 또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잘못 설명하는데요. 환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매의 특수한 형태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4월 1일 날 X 토지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이 돼가지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이 토지가 갑의 선산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선산인데 팔고는 쉽지 않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요. 팔긴 파는데 나중에 내가 돈이 모아지면은요 다시 어떻습니까? 되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돈 다시 이게 10억이니까 10억하고 네가 살 때 들어갔던 매수 비용하고 주면은 나한테 되팔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리라는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이제 안 팔게 될 것이고요. 알았어, 내가 되팔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팝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요, 저거죠. 두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계약서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한 다음에 일반적인 계약서 넣습니까? 맨 위에 무엇을 얼마나 파는지가 나오겠죠. X 물건 10억 원을 쓴 다음에 맨 밑에 넣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매도인은 갑이 되겠죠. 갑이 될 것이고 매수인은 이제 을이 되겠죠. 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다시 되팔기로 특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샀던 물건을 다시 되팔기 때문에 이걸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서 맨 위에는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맨 밑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다음 도장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1, 2, 3, 4 쭉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특약사항들이 나옵니다. 특약사항들. 그러면 특약사항들을 적으면서 여기다 한 9조 정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나중에 10억하고 이게 3년 안에 내가 만약에 이 10억하고 네가 들어갔던 비용, 사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다 주면 다시 되팔기로 하는 그 승낙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거죠. 특약을. 특별한 약정이죠. 특별한 약정. 그래서 여기에 구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일 수도 있고, 10조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여기다 특약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요. 그 환매 특약은 보통 어떻습니까? 매매와 동시에 합니다. 매매 계약서 안에다 같이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 환매 특약은 여러분들이 4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제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환매하기라는 특약을 하는 거죠. 특별한 약정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에 보게 되면요. 이런 환매 특약은 매매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매매 계약서 안에 환매 특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칭들이 사실 법률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요.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다.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인데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다. 특약부 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부 매매는 바로 일반적인 갑과 을사의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을 가진 매매가 되는 거죠. 자, 매매를 해가지고요. 매매를 해서 바로 이제 이전 등기도 했다고 해보죠. 바로 그다. 이전 등기도 했어요. 그럼 등기부가 이렇게 되겠죠. 갑에게서요. 등기부가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갑이 이제 최초의 소유자니까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됐으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했죠. 일단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매매죠.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여기다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다. 그래서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라는 거죠. 자,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을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3년 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자, 돈을 모아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환매가 이루어져서 을이에게서 다시 갑에게로 어떻습니까? 삼해가지고 다시 갑에게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환매 특약에 의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매라고 등기원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돈 다 주고. 근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을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3년이 되기 전에 병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가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한테 넘어왔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환매권은 어떻습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병은 환매 특약이 있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병한테 어떻습니까? 물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을한테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환매권을요, 예외적으로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환매 특약도요, 채권이지만 등기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환매 특약을요, 등기가 됐으면, 즉,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이 있다는 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요. 병을 상대로도 어떻습니까?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제3자에게도 계약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의뢰업으로 이전 등기라면서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환매권을 그냥 넘어갔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넘어갔는데, 자,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보면요. 자, 이것은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매특약 등기도요.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돼야 되고요. 그래서 환매특약은 어떻습니까? 이 이전 등기 어떻습니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렇죠? 환매가 매매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종속적인 이제 종된 특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매 특약 등기도 이전 등기 외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종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 등기들은 3회 가지고 특약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등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이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권.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환매 특약 등기예요. 환매권은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요. 이제 가액이랄지 이런 걸 적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적는 것인데 이걸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특약 등기들, 특별한 약정의 등기들은요, 모두 부기 등기랍니다. 어떤 계약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약들이고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도 이 등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약 등기들은요, 항상 부기 등기예요. 특약,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이런 특약이나 약정 이런 것들은 다 부기 등기예요. 그 등기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다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 앞으로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죠. 환매권만 가지고 있지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병한테 팔 수가 있겠죠. 그럼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병은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사람이죠. 알고 샀기 때문에요. 갑은 어떻습니까? 병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갑은 지금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매권을 이제 을에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환매권을 이제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환매권을요. 이 사람이 정한테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환매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들은요, 원칙적으로 다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이 천재의 등기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요, 갑이요, 이 환매권을 정의한테 이전을 합니다. 그럼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의 1의 이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사해가지고 갑이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 환매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또 칸하나를 만들면 돼요. 칸하나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전산 등기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등기일 때는요, 이걸 전부 다 줄을 그어가지고 거기다 깨알 같은 것으로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환매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환매권은요, 2의 1 환매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때 환매권을 이전할 때는 이 부기 등기, 이제 부기 등기. 우리가 전세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부기 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1 해가지고 전세권이 있으면 1의 1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의 1 환매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2의 1 환매권을 이전한다. 2의 1에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정에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죠. 환매권을 정에 이전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기 등기에 다시 부기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이 다시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은 2의 1에 2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등기 1번 등기를 이전할 때는 1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환매 등기가 부기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그러니까 2의 1에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환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이 가지고 있죠. 정이 환매권에 남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환매가 되겠죠. 환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죠. 등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돌아가는 것을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그대로 이제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넘겼는데 두 사람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었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날짜도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환매권을 정한테 이전했네. 그러니까 현재 환매권자인 정이 갑을 병을 상대로 환매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현실의 내용을요, 등기부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투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등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또 거꾸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등기부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을 어떻게 돼요? 실체를 등기부로. 그래서 다시 또 등기부를 보고 우리는 실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보죠. 내가 안 했던 건데요. 만약 그러면은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다시 을에게서 어떻습니까? 병에게로. 그러니까 병에게서 어떻습니까? 다시 정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갑에게서 을로 갔다가 을에게서 병으로 갔어요. 근데 환매권을 양도받은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환매권 행사함으로써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럼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정의 취득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환매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환매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직권 말소,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직권 말소라는 거죠. 직권을 말소해버리니까 이제 등기부가 깨끗해지는 거죠. 자, 보자 그러면은 등기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서 을로 갔다가, 을에게서 병으로 갔다가, 병에서 정으로 가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존재할,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고요. 자, 이게 이제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래서 두 번째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됐어요. 디귿에 있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즉 환매권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